안녕하세요. 10분 건강입니다. 몸속의 정수기라고 불리는 신장은 강낭콩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콩팥이라고도 불리운데 몸속 혈액을 걸러내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여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러한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되어 고혈압 또는 빈혈이 생기고 소변으로 단백질 배출량이 늘어나 몸이 붓기도 하는데 이러한 증상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나므로 조기 치료 시기를 놓쳐서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만성신부전 환자는 2020년 25만 명으로 2015년 대비 5년간 52%나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하는 7가지 영양소와 건강한 신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보다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조심해야 하는 7가지 영양소 중 첫 번째 영양소는 게르마늄입니다. 게르마늄은 초단기로 섭취를 해도 신독성이 생길 정도로 독성이 심해서 신부전으로 갈 정도로 신장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최소한 한 달 이상 먹어야 신장에 이상이 오는데 게르마늄은 초단기로 오기 때문에 가장 조심해야 할 영양제 성분인데요. 게르마늄이 면역력을 높이고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하여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양소는 칼륨입니다.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칼륨은 노폐물을 배출해서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신장 질환이 있다면 칼륨을 제한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칼륨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저나트륨 혈증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로는 신장이 과하게 흥분하고 갑작스럽게 먼저 돌연사하는 신장질환 문제입니다. 세 번째 영양소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의 하루 권장량은 1000mg이지만 대부분 이를 넘어서 섭취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비타민C의 과섭취가 신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인입니다. 신장 기능이 나빠진 사람이 인을 많이 섭취하면 뼈에서 점점 칼슘이 빠져나오게 되어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인 섭취는 하루에 800에서 1000mg 미만으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다이어트와 바디 프로필의 유행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는데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병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신장병 초기 증상으로는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거품류 단백뇨가 많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식단으로 단백질을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 영양소는 나트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신장학회에서 설정한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이며 우리나라 사람은 이보다 많은 하루 평균 9.8g의 소금을 먹습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수분을 보유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필요 이상의 소금을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신장에 무리를 주어 단백뇨가 나오거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염소금은 염화칼륨이 포함되어 있어 혈중 칼륨 조절이 되지 않거나 칼륨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감초입니다. 감초의 성분은 신장에 직접적으로 무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감초 추출물은 되도록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뭐니 해도 깨끗한 물입니다. 우리 몸속의 수분이 체중의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게 되고 3% 이상 부족을 느끼게 되면 몸을 움직이는데 힘들어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토하기까지 할 수도 있는데요. 갈증 상태가 지속되면 콩팥의 독소 배출 능력이 떨어져서 신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에 탄산음료를 마시면 당분과 인산염,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서 몸에 있던 수분까지 배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물을 잘 마시지 않으면 몸 안의 수분이 모자라게 되는데요. 자연히 소변이 농축되게 되고 신장 결석을 만들 수가 있는 여러 물질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땀 같은 수분 소실이 많은 경우에도 수분 보충이 없으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결석이 의심되시면 소변을 볼 때 무색에 가까운 묽은 소변을 보도록 하루에 10잔 정도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대 기준으로 하루의 물 권장량은 남성은 약 2.6리터, 여성은 약 2.1리터 정도로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는 수세기 동안 비뇨기를 치료하는
완벽한 식품으로 꼽혀왔는데요.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뇨와 항류머티즘, 혈액을 정화하는 글리코시드와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콩팥 내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하며 요로 결석을 만드는 산과 염분을 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음식은 마늘입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콩팥의 항산화 능력이 높아져 유해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요. 마늘 속 알리신이 항산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음식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혈액의 흐름을 좋아지게 하는데요. 이런 효능 덕분에 몸속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어 신장질환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또 버섯 특유의 고소한 맛과 낮은 칼륨 함량이 신장질환 환자들에게 육류 대용으로 맛있게 먹기 좋은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음식은 무입니다. 무는 칼륨과 인해 함량이 매우 낮고 신장 회복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이 매우 많습니다. 특히 설포라판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장과 비뇨기를 정화하고 혈압을 조절해 신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을 정화하고 항산화 작용 및 이뇨작용을 해서 신장 건강을 좋아지게 하는데요. 특히 자색 양파의 경우에는 껍질에 있는 케르세틴 성분이 모세혈관을 강화해 신장의 미세혈관까지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외에도 신장의 전해질 조절 기능을 함께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단맛을 먹지 못하는 신장 질환자들에게 설탕 대신 단맛을 채워줄 수 있는 재료로 음식에 다양하게 곁들여 먹으면 더 큰 효과를 보입니다. 일곱 번째 음식은 오이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적게 든 채소로 알려져 있지만 오이의 수분이 신장의 해독 작용을 돕는데요. 오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신장 조직의 파괴와 염증을 막아줍니다. 오이 껍질에는 혈액응고 및 뼈에 좋은 비타민 K가 풍부해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뼈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음식은 메밀입니다. 대부분의 곡물이 인해 함량이 높지만 메밀은 예외라고 합니다. 메밀은 비타민 B, 마그네슘, 철분 및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고 특히 루틴이라는 성분은 이뇨작용에 도움을 주므로 혈관을 튼튼하게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여성들이 메밀차를 주 6회 이상 섭취한 결과 콜레스테롤과 연관된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메밀은 잡곡류와 함께 밥을 지어 먹어도 좋으며 메밀차로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홉 번째 음식은 마카다미아입니다. 마카다미아는 타견과류에 비해 인이 훨씬 적어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인데요. 마카다미아에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필수적인 비타민 B, 마그네슘, 구리철, 그리고 망간 등이 풍부해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에게 매우 좋은 견과류입니다. 또 마카다미아에 있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오메가3가 풍부해 신장이 나빠졌을 때 나타나는 또 다른 합병증인 뼈에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유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장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러한 음식들은 전부 예방을 위한 음식이지 치료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병원에 안내대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함께 건강했으면 하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